대한민국 부촌의 아이콘 압구정, 그 유명한 한명회가 세운 정자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본인의 호였습니다. 옛날 잘나가던 양반들은 개인적인 호가 하나씩 있었는데 한명회도 그들처럼 개멋부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압구정의 압이란 글자는 상당히 재수없는 뉘앙스를 풍기는데 다들 오해하시는 게 압은 오리가 아닌 희롱하다란 뜻입니다. 노년의 기러기를 희롱하며 즐기는 정자란 뜻으로 상당히 멋이기한 표현입니다. 명나라 사신 접대한다며 깝치는 한명회를 성종이 심하게 갈군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토록 거침없고 오만했던 당대 최고의 권세가 그러나 사후에 비참한 꼴을 당했던 풍우나 한명회,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한명회는 1415년생으로 할아버진 조성국호를 승인받아온 한상질이었고 작은 할아버진 영의정 한상경이었습니다. 다만 태어날 때부터 순탄치가 않았는데 칠삭둥이로 태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려서 부모를 잃어 친척집에서 눈치 보고 컸습니다. 명문가의 자손들은 먼 인척의 후원이 적지 않았고 실제로 그는 작은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 부족함은 없었지만 평범한 성장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유방선의 제자로 들어가 당대 명문가 자제들과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유명한 권람 서거정도 그의 동문이자 절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입장과 처지는 완전히 뒤바뀌는데 동문들은 모두 장원급제를 해서 잘나가지만 본인은 40살이 가깝도록 백수였습니다. 사실 그럴 법도 한 게 그는 무예를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기질에다 사람 만나길 즐기는 타입이라 공부한 화성만큼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노력을 했지만 같이 놀던 권람은 붙고 그는 떨어진 것을 보면 공부머리가 진짜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집안 배경을 이용해 음서, 즉 공무원 특채로 취업을 하는데 조선의 공무원 사회에서 음서 출신은 무시받는 존재였습니다. 한명회는 가난이나 배경보단 그의 암울한 처지가 문제였습니다. 경덕궁직은 개성에 있는 태조 이성계의 옛집을 관리하는 말단직으로 속칭 궁직이었습니다. 개성관리들의 모임인 송도회에 갔다가 개쪽을 당한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였죠. 한명회는 궁지기로 인생을 끝내지 않기로 결심하고 야심과 수양대군을 찾아갑니다. 친구 권람은 수양에게 한명회를 추천해주는데 둘이 만난 건 그 뒤 한참이 지나서였습니다. 그것도 계유정난이 터지기 얼마 전쯤의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건 실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건 무사를 얻어다 줄 인재로 추천했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한명회의 역할이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 겐세이 당하는 수양대군 대신 몰래 무사들을 모아 그들을 관리하는 것, 그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늘 왜소하게 묘사되는 것과 달리 연려실 기술이나 신도비의 기록을 보면 체구가 상당히 큰 거안으로 나옵니다. 무예를 좋아하고 카리스마가 넘쳐 무사들을 휘어잡는 카리스마의 상남자, 관상에 나오는 김희성 배우보다 이정재 배우가 보여준 거친 늑대 같은 이미지가 역사상 한명회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여튼 한명회 덕에 수양대군은 홍달손, 유수, 양정, 홍윤성 등을 포섭하고 1453년 계유정난을 강행해 결국 정권을 장악하고 즉위하니 그가 바로 세조였습니다. 그 후 한명회는 승승장구하는데 1457년 이조판서가 되고 이어 병조판서가 되는데 특히 병조판서를 여러 번 맡아 주로 군사 업무에 관여합니다. 변방의 성곽과 요새지를 구축하고 관리했으며 1459년에 사도채찰사로서 변방을 순시합니다. 세조도 국방정책을 한명회에게 의지해 변방의 수령과 지휘관 인사에 상당히 개입해 상당수가 그의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또한 성종 때 그 유명한 오가작통법을 발의했고 진율사로서 흉년 때 백성을 구휼하는 역할을 여러 차례 수행합니다. 요약하면 그는 내치와 국방의 전문가로서 재능을 발휘했고 타고난 보스 기질로 자기 사람들을 요직에 배치해 주물은 당대의 실력자였습니다. 거기에 왕세자의 장인까지 되고 기세등등한 한명회는 영원히 부귀영화가 보장될 줄 알았으나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오는데 1461년 세자빈이었던 딸이 출산 후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태어난 대군도 이어 사망합니다. 그래도 1466년 영의정이 되는 등 여전히 막강했지만
그의 측근들이 변방의 요직을 맡은 게 화근이 되는데 1467년 북방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시에가 한명회의 모반을 막으려 군사행동을 했다는 추적을 해서 팔자에 없던 옥살이를 합니다. 다행히 진상은 밝혀졌으나 이 사건은 한명회를 경계한 세조의 발작이라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그 뒤 세조는 한명회를 계속 경계했고 이시의 난을 진압한 구성군 남이를 중용해 한동안 몸을 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조 사후 1468년 예종이 즉위하자 남이는 숙청되고 얼마 뒤 예종이 승하하자 그의 또 다른 사위 자상군이 즉위하니 바로 제9대 임금 성종으로 왕의 장인이자 원로로 병조판서 겸 좌의정으로 전권을 장악합니다. 구성군까지 숙청하고 1471년 좌리공신에 책봉되어 성종초 조정의 최고 실세로 떠오르지만 그의 딸 공해왕후가 사망하고 왕이 성년이 되자 결국 밀려나고 맙니다. 그 뒤에 최고 원로로 대접받지만 과거의 영화를 못 잊고 땡깡 부리고 압구정을 짓다 성종에게 꾸사리를 먹고 대대적으로 탄핵을 당하는 등 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다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나이 73세였으며 훗날 패비윤씨 사건에 연루되어 연산군에게 부관참시까지 당합니다. 그는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이란 표현이 적합합니다. 뛰어난 능력과 배짱은 있었지만 지나치게 권력에 집착했으며 훈구 세력의 특세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계유정난이란 원죄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유능함을 인정했지만 결코 워너비로 삼고 싶지 않았으니 결국 그가 남긴 것은 압구정이란 이름뿐이었습니다. 궁우나 한명회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 큰 꿈을 품고 주변의 기대를 받던 촉망받던 인재가 점점 초심을 잃고 탐욕에 찌든 높으신 분으로 변하는 건 참으로 흔한 일인데 그 중에서도 정말 심각하게 흑화된 양반이 있으니 세종시대 대학자였으나 수양대군의 쿠데타에 가담해 권신이 되고 세조시대의 온갖 말썽과 구설수에 오른 문제적 인물 정인지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정인지는 1396년생으로 그가 태어나기 전 부모가 집안에 일으킬 자식을 낳아달라 빌었다 하는데 그래서였는지 태어난 뒤 5살부터 책을 읽고 눈만 스쳐도 암기가 가능했으며 글도 참으로 잘 지었다 합니다. 그리고 18살인 태종 14년에 과거를 치르는데 마지막 심사에서 태종 이방원이 굳이 내용 보지 말고 내가 지금 픽한 걸로 장원시키자며 로또처럼 뽑은 게 바로 정인지의 글이었습니다. 만 18세에 장원급제를 한 정인지였지만 그 뒤가 문제였습니다. 정인지의 일처리는 정말 개떡 같았습니다. 도장을 잘못 찍거나 의장을 빼먹어 처벌받는 등 어리버리한 실수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사명감도 개뿔이었는데 비상훈련 때 문무백관이 소집될 때 친구들과 술 먹다가 불참을 한 겁니다. 매번 사고치는 정인지를 태종은 매번 적당히 혼내고 풀어줬다 합니다. 그러나 정인지는 세종시대의 학술, 문화사업에 능력을 발휘합니다. 고려사 편찬 작업에 참가했고 또한 문과답지 않게 수학과 천문에도 일가견이 있어 실정산 4편을 편찬하고 세종의 훈민정음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는 등 세종시대의 대학자로 자리매김하지만 문제는 그가 그 이상의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세종 후반기에 공법 제정에 관여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일머리가 부족해 승진에 한계가 있어서 정승이 되긴 곤란했었는데 그로 인한 불만 때문인지 좌의정 김종서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며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하다 수양대군 편에 섭니다.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장악한 수양대군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수양대군을 주공에 비유하며 축혀 세웠습니다. 또한 사육신의 거사가 발각되자 그들을 모두 처형하길 주장하고 단종을 영월로 내친 뒤 사사하는 데 앞장을 서는 등 그야말로 제대로 권신행보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는 세조와 사돈을 맺고 정치적 입장을 함께하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꿈에 그리던 정승, 그것도 영의정까지 오르는데 그 뒤에도 그는 숱한 구설수에 오르며
그나마 남은 이미지를 까먹고 맙니다. 세조는 술을 매우 좋아했고 술을 통해 소통하는 리더십을 추구했는데 문제는 그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았으니 그 신뢰가 바로 정인지였습니다. 그는 술만 들어가면 정신이 횟가닥했는데 세조 3년에 불경 간행을 비판했다 코렁탕을 들이키고 세조 4년인 1458년 술에 취해 세조를 야라고 부릅니다. 성산문에게 나으리 소리들은 트라우마가 있던 세조에게 야자를 깐 겁니다. 그 뒤에 여러 차례 술자리 만발로 대간에게 탄핵을 당하고 그때마다 세조가 적당히 넘어가 줬는데 세조 12년인 1466년 대형 사고를 치고만이 시중에 세조를 태상이라 부른 겁니다. 그 옛날 태조 이성계처럼 왕에서 물러난 태상왕의 그 태상을 말하니 세조를 은퇴한 뒷방노인으로 지칭한 꼴이었고 그 옛날 태종 시절이었다면 삼족이 작살날 역무성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조는 정말 관대했으니 성산문보다 더한 발언과 뒷방노인 취급한 발언도 술이 웬수라며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세조 입장에선 정인지가 사돈지간이었고 세종시대 원로 중 자기 편을 든 거의 유일한 원로인데다 실제로도 그의 발언은 성산문처럼 불충의 발로가 아니라 취중실수 혹은 꼬라지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니 그저 웃고 넘어갈 밖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 후반기인 성종 시절에도 조정의 원로로 우대받았으나 역시나 그의 막장력은 여전했는지 백성을 대상으로 이자놀이를 하다 성종 9년에 대간의 탄핵을 받습니다. 당시 춘공기에 저장한 쌀을 풀어 백성에게 꿔주고 이자로 곡식을 받아 증식하는 장리라고 하는 재테크가 있었는데 사실 당시 많은 양반들이 하던 재테크 수단이었지만 정인지는 그 정도가 유독 심했던 겁니다. 조선 4대 보호에 들 정도로 그는 과도하게 재테크의 열중에 전부터 비난을 받았고 국무총리가 대놓고 백성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건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명한답시고 이자놀이를 했지만 재테크는 하지 않았다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은 변명을 하여 말년에 다시 구설수에 오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도 흐지부지 넘어가 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며 운 좋게 부귀영화를 누리다 성종 9년인 1478년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뜹니다. 그는 장원으로 벼슬길에 올랐고 영의정을 지냈으며 한명회처럼 수차례 공신에 책봉되고 그로 인해 받은 공신정과 노비를 더해 본인의 미친 재테크 능력과 탐욕으로 엄청난 부를 쌓아 조선의 4대 보호 반열에 오르니 참으로 부러운 인생이라 볼 수 있지만 한명회처럼 워너비로 삼기엔 참으로 머시기한 인물입니다. 한 시대를 대표하던 지성인이었지만 탐욕스러운 권신으로 흑화한 그의 일생은 씁쓸하기도 하고 쓰디쓴 실수를 나오게 하는 일생이었죠. 특히나 그의 사후 연산군에 의해 부관 참시를 당하고 무덤이 박살나는 모습은 더더욱 후대인들을 씁쓸하게 만드는 허망한 인간사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에서 권신으로 흑화한 정인지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